장대한 공상과학 여행을 준비하세요.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생활에서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물학 분야를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멸종된 종을 되살리는 거죠.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하지만 티렉스가 동네를 날뛰는 걸 걱정하기 전에 사실을 바로잡아 봅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공룡은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돌에서 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더 평화로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생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착취, 서식지 파괴, 자연재해로 인해 소중한 지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는지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사라지는 생물종의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00만 종 이상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 생물종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귀엽고 포근한 판다곰을 좋아하지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포근하고 귀여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퍼즐 조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며 어떤 종은 다른 종에게 식량, 은신처, 지원을 제공하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 효과와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 다른 종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상의 미묘한 생명의 균형을 보호해야 합니다. 결국 지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멸종생물 복원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인공지능, 디지털 메모리,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야 하죠. 덕분에 멸종된 종의 DNA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울리 매머드를 예로 들 수 있죠. 매머드는 약 30만 년 전부터 약 10,000년 전까지 지구를 누볐어요. 그리고 이제 매머드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매머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냉동 매머드의 DNA를 채취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코끼리의 DNA와 결합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매머드 코끼리가 탄생할 거예요. 이 작업은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이 고대 짐승은 실제로 초원을 복원하고 온실가스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10,0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를 걷는 매머드를 실제로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매머드가 세상을 더 친환경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멋지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빙하기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머드 복원은 그 덩치만큼이나 엄청난 일이에요. 코끼리 난자와 대리가족을 통해 매머드를 키워야 합니다. 코끼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또 하나의 멸종동물은 나그네 비둘기입니다. 이 새는 한때 북미에서 가장 흔한 종 중 하나였어요. 역사상 가장 풍부한 조류종인 비둘기 수십억 마리의 장엄한 비행으로 하늘이 다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독특한 점박이 꼬리와 무지개 빛깔의 깃털을 가진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색종이 조각처럼 하늘을 수놓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서식지 손실과 과도한 사냥으로 인해 20세기 초에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덕분에 나그네 비둘기의 DNA를 분석하여 실험실에서 이 종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나그네 비둘기 마사를 소개합니다. 마사는 1914년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마사와 다른 보존 표본의 유전자 샘플을 통해 비둘기의 DNA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요? 2025년까지 비둘기종을 되살리는 거죠. 야심찬 일정이지만 헌신과 혁신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즈메니아 호랑이입니다. 태즈메니아 호랑이는 태즈메니아 늑대라고도 불리며 과학자들이 되살리기를 희망하는 또 하나의 종이에요. 수백만 년 전 이 늑대 같은 동물은 호주를 누비고 다녔어요. 안타깝게도 약 2000년 전에 호주 본토에서 사라졌습니다. 1930년까지 태즈메니아에 남아있다가 서식지 손실과 사냥으로 인해 멸종했죠. 하지만 뛰어난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이 사랑스러운 동물을 부활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모든 주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수백 개의 DNA 샘플이 있습니다. DNA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몇 가지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해서 멸종된 종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우선 모든 동물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DNA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150만 년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용 티렉스를 키우는 건 아직 먼 꿈이지만 빙하기의 동물은 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죠.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야생 방랑자는 선호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 종으로 개체수를 더 빨리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종을 선호해요. 또한 본격적인 주라기 공원으로 가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명백한 위험이 있어요. 우리의 유전자 게임은 기존 생태계를 쉽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동물들이 멸종된 이후 다른 종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화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공룡을 다시 데려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까요? 또한 수년에 걸쳐 이 동물들이 살던 환경이 크게 변했는데 특히 빙하기 동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먹이로 삼았던 식물도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머드나 태즈메니아 늑대가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들을 돌보죠? 동물원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은 슬픈 일이겠죠.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것이 암울한 건 아니에요. 복원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흰 콧불소처럼요. 이 놀라운 생명체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멸종 위기에서 그들을 구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북부 흰 콧불소리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이 멋진 동물은 지구상에 5마리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컷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검은 콧불소와 흰 콧불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개체수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콧불소들의 영광의 시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작업의 윤리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리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초래한 피해를 되돌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멸종된 동물을 되살릴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을 되살리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가장 재밌는 건 아마도 도도새일 거예요. 보세요. 도도새는 날지도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특징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어리석음의 전형이에요. 아름다운 모리셔스 섬의 서식지에서 도도새가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동물은 어때요? 공룡은 없을지 모르지만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동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거대한 짧은 얼굴 곰이죠. 뒷마당에서 뒷발로 서 있는 3.5m 높이의 짐승을 마주친다고 상상해보세요. 으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은 피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언제 멸종복원이 현실화될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물들처럼 멸종된 동물의 일부 특성을 가진 동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몇 년에서 10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유전자와 행동을 갖춘 완전한 매머드의 경우 앞으로 더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멸종위기의 미래는 불확실한 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스릴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과학이 진정한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미래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이 놀라운 생명체들이 다시 한번 지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세요.